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국내 확진 환자가 9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76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사망자는 2명이 추가돼 국내 누적 사망자는 24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황금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행 등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연휴 기간이 생활 방역 전환의 중대 고비로 보고 거리 두기와 개인 위생 수칙 준수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 인력 340명이 전세기를 이용해 베트남으로 출국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 규모인데 정부는 인력 이동에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스페인과 영국, 이탈리아에서 발열과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이는 어린이 궤질 환자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국 보건당국은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면서 정확한 원인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9명, 사망자가 2명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1,761명, 사망자는 24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환자 절반이 넘는 환자가 해외 유입에서 발생했습니다. 국내 입국자 특별 검역 3명 등 해외 유입에서 모두 5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대구는 3명, 경기 2명, 충남은 1명이 늘었고 14개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완치 환자는 68명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8,9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내일 부처님 오신 날부터 시작되는 황금 연휴 동안 제주에 18만 명 가까운 관광객이 찾을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고사 위기에 빠진 제주 관광업계는 단비와 같지만 제주도는 코로나19 방역 작업에 비상입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부처님 오신 날부터 어린이날까지 징검다리 황금 연휴 동안 제주에는 18만 명 가까운 관광객이 찾을 예정입니다. 황금 연휴 기간 내 입도 예상 관광객은 17만 9,060명으로 작년 대비 43.2%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 이후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연장 등 영향으로 증가한 입도객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휴 동안 호텔을 비롯한 숙박시설 예약률은 70%까지 올랐고 골프장은 이미 예약이 꽉 찼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줄었던 항공편은 편수도 늘고 예약률도 70%까지 상승했습니다. 손님이 없어 차량 번호까지 반납했던 렌터카도 예약률이 70% 수준을 보입니다. 관광업계는 막혔던 숨통이 다소 트이게 됐지만 제주도는 코로나19 방역에 비상입니다. 제주도는 연휴 첫날인 30일부터 발열 검사 기준을 37.5도씨 이상에서 37.3도씨로 강화하고 모든 입도객을 1:1 수준으로 발열 감시할 수 있도록 방역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관광지 870여 곳에는 방역 물품을 나눠주고 코로나19 방역 상태를 긴급 점검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증상이 있는 사람은 방문을 자제해달라며 제주 방문 시 증상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방위적인 지원 안내에도 불구하고 자신이나 일행의 증상을 숨기는 경우에는 모든 행정적,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겠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한 건도 없었던 만큼 이번 연휴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국내 코로나19 무증상 환자 전파력은 아직 정확히 알려진 게 없습니다. 다만 정부는 전체 환자 40%가 무증상자에게 감염됐을 수 있다는 논문까지 인용하며 조용한 전파를 거듭 경고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 당시 무증상 비율은 최대 30%를 넘습니다.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약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문제는 코로나19가 증상 발현 전부터 초기까지 바이러스 배출이 많다는 겁니다. 증상을
거의 인지하지 못했을 때 감 전파가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19의 가장 큰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런 무증상 전파로 전체 환자 40%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논문을 인용한 건데 조용한 전파 위험성을 강조한 겁니다. 전체 환자의 40% 이상을 이미 감염시켜 놓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긴밀한 접촉자의 90% 이상을 찾아내어 완벽하게 차단을 해야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무증상 환자 조기 발견이 중요한 겁니다. 정부가 미등록 외국인과 노숙자 등 방역 사각지대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실제로 방역 모범국으로 꼽히던 싱가포르는 이주 노동자 기숙사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증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미얀마 국적 노동자 30여 명이 하루 10만 원을 내야 하는 격리시설이 아닌 숙박업소에서 지내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미등록 외국인 등과 같이 우리 사회의 방역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는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방안 등을 이번 주 안으로 마련해 발표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뤄지면서 지난달 서비스업 생산이 역대 최대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12년 1개월 만에 가장 크게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서비스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4.4%가 줄어 2000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숙박과 음식점업은 코로나19 감염증의 직격탄을 맞으며 17.7% 감소했습니다. 3월 전 산업 생산은 광공업 생산이 4.6% 증가하면서 한 달 전보다 0.3% 줄었습니다. 자동차 부품 수급 문제가 해소되고 개별 소비세 인하 정책 효과로 자동차 생산이 45.1% 늘어난 것이 광공업 생산 증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은 1% 감소했고 설비 투자는 7.9% 증가했습니다. 현재와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는 크게 악화됐습니다.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0.6포인트 내려 2008년 2월 이후 12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1.2포인트 하락해 11년 3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경제 충격으로 기업 체감 경기가 석 달 연속 추락하며 금융위기 수준으로 악화했습니다. 특히 비제조업 체감 경기는 역대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4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 자료에 따르면 이번 달 모든 산업의 업황 BSI는 지난달에 비해 3포인트 하락한 51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2008년 12월 때와 같은 수치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비제조업 BSI는 50을 기록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위기 당시 최저치는 2008년 12월에 기록된 56인데 이보다 더 악화한 겁니다. 전기, 가스, 증기, 건설업 등이 부진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수출이 급감하면서 타격을 받은 것으로 한은은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 규모의 기업인 출장단이 오늘 전 세기로 베트남으로 출국합니다.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 143곳의 필수 인력 340명으로 구성된 출장단은 오늘 오전과 오후 두 번으로 나누어 대한항공 전세기 편으로 베트남으로 향합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업인들을 만나 이번 출장이 인력 이동의 새로운 모델을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업인들도 현지 일정에 맞게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줘서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 경정 예산이 오늘 밤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여야가 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막판 쟁점인 재원 마련 방안에도 사실상 합의를 이뤘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국회가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본격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개별 심의가 진행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을 대상으로 종합정책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정 총리는 무엇보다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긴급 재난 지원금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응하여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신속한 집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야는 오늘 밤 9시에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전 국민 지급 시 정부 제출 추경안보다 예산이 4조 6천억 원가량 추가로 확대되는데 이 가운데 3조 원의 재원 마련 방안에 있어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여야는 경론 끝에 3조 원 가운데 2조 원은 국채 발행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1조 원은 세출 조정을 하기로 사실상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로 재정 부담이 크게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원금을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서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가운데 국민들 간의 연대 정신이 발휘되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자발적 기부란 조건 자체가 불확실하다며 결국 재정 부담이 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좀 여론을 압박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기부금을 객출받는, 그렇게 해서 굉장히 힘들어진 재정을 꾸려나가겠다고 하는,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심사가 마무리되고 2차 추경안이 계획대로 처리된다면 다음 달 중순부터 전 국민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을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국회에서 추경안이 처리되고 다음 달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통이 있긴 했지만 20대 국회 막바지에 재난지원금 문제가 해결되는 셈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2차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5월 안에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1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6대 시중은행이 95% 신용보증기금을 보증받아 3, 4%대 금리로 지원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1차 지원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해 중간 신용도 이상의 실수요자를 최대한 지원하고 대출 신청과 접수, 보증 심사도 한자리에서 원스톱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1.5% 초저금리의 1차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12조 원 규모로 시행했다가 16조 4천억 원으로 4조 4천억 원 더 확대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어서 지금은 코로나19 방역에 이어 강력한 경제 방역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규제혁신 10대 산업에서 세부 추진 과제 65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초등학교 학생들이 온라인 개학을 한 지 열흘가량 지나자 오류는 잦아들고 아이들도 어느덧 익숙해졌는데요. 하지만 부모 몫은 여전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오전 9시가 되자 초등학교 3학년 선아는 익숙한 듯 휴대전화를 켜고 수업 영상을 듣습니다. 이성인의 문제보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원격 수업을 들은 지 일주일째. 이제는 도움 없이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거실에선 초등학교 5학년 오빠가 노트북으로 강의를 듣습니다. 56쪽. 여기 옆에 보고서. 온라인 개학 초반에 빈번하던 접속장애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다만 궁금한 게 생기면 바로 선생님께 물어볼 수 없으니 결국 엄마를 찾습니다. 선생님한테 학교에서는 물어볼 수 있는데 이 온라인 강의에서는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불편해요. 직장에 출근하는 엄마는 가끔 하루씩 휴가를 내고 아이들 수업을 지켜보고 숙제도 도와줘야 합니다. 여전히 학부모 몫은 줄지 않은 겁니다. 제 숙제가 된 것 같아요. 뭐 다 했는지 꼼꼼하게 제가 보면서 한 번 더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또 운동장을 뛰놀면서 성장해야 할 아이들이 집안에만 있는 현실도 안타깝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하고 노는 그런 것도 아이들한테는 그런 재미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여러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지 않을까. 대인관계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인 초등학생들에겐 또래들과의 학교 생활이 중요한 만큼 등교 개학이 더 늦어져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협력하는 마음이라든지 의사소통하는 능력이라든지 교류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겠다. 정부는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등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 주에 교사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군용 리튬 1차 전지의 폭발 위험성을 알린 YTN 보도 이후 군이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항온학습 기능에 열화상 카메라까지 갖춘 군용 전지 보관 창고를 만들고 올해 안에 대체 전지를 시범 도입하는 등 군용 전지 교체 사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비가 오면 대형 화재로 번졌던 의문의 군용전지 보관창고 폭발. 지난해에만 4곳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4곳 중 3곳의 화재 원인은 미상. 그러나 군용 리튬 1차 전지가 물에 닿아 폭발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YTN 보도 이후 국방부는 리튬 전지가 원인일 수 있다고 보고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리튬보다 안전한 공기 아연 전지를 올해 안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 회로 개발이라든가 다양한 시험 적용, 또 안전성이 높은 공기 아연 전지 활용 등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 아연 전지는 무겁고 클 뿐 아니라 온도가 낮으면 성능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전시에 대비하기 위해 리튬 1차 전지를 전량 교체할 수는 없다며 전시 대비 비축 물량을 유지하면서 군사작전에 맞는 충전식 전지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폐리튬 1차 전지는 그 자체로 폭발 위험이 있고 새 것도 파열된 뒤 물과 닿으면 폭발 가능성이 큰 만큼 관리 대책도 대폭 강화됩니다. 우선 군부대 내에 리튬 전지만 따로 보관하는 창고를 둔 뒤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하는 항온 항습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창고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사전에 폭발 징후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도 추진됩니다. 그러나 군용 리튬 1차 전지가 도입된 이후 30년 가까이 사고가 반복됐는데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자가 가을에 코로나19 2차 유행이 올 것으로 거의 확신하며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당국자도 여름 동안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고 남반구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코로나19의 2차 유행을 거의 확신한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워싱턴의 경제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남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퍼졌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o it's not going to disappear from the planet, which means as we get into next season, in my mind, it's inevitable that we will have a return of the virus, or maybe it never even went away. 따라서 하반기 2차 유행이 닥칠 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we don't do that successfully, we could be in for a bad fall and a bad winter. 데보라 벅스 백악관 코로나19 TF 조정관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름 동안 어떻게 활동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벅스 조정관은 보통 북반구의 호흡기 질환은 여름 동안 남반구로 옮겨간다고 말했습니다. 그쪽은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좋은 가을로 접어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호주와 뉴질랜드, 남부아프리카, 남미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가 남반구에서 유행한다면 가을에 다시 북반구로 옮겨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제 전문가들도 미국의 2차 유행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미 경제 매체 CNBC 조사에서 경제 전문가들은 올 가을과 겨울의 2차 유행 가능성을 60% 이상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어린이 궤질 중환자가 스페인과 영국, 이탈리아 등에서 잇따르면서 영국 보건당국 등이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가와사키병과 독성 쇼크 증후군 증세와도 비슷한데요. 환자 일부는 상태가 위중합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꺾이면서 부모 동행을 조건으로 14살 이하 어린이들의 제한적 외출이 허용된 스페인. 거의 한 달 반 만에 봉쇄가 풀려 외출의 자유를 만끽했지만 당국이 새로 내린 또 다른 주의보로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별 문제가 없던 어린이들이 희귀한 전신 염증 증상을 보이며 입원하거나 숨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괴질 주의를 당부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감염증과 관련성이 의심될 뿐 아직 정체불명입니다. De momento, lo único que se sabe es que se han asociado en el tiempo con la epidemia de COVID-19, pero no está totalmente aclarado si tiene una relación causal o no. 정체불명의 어린이 중환자 괴질 사례는 최근 3주 사이에 스페인뿐 아니라 영국과 이탈리아에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국 당국은 10여 명의 어린이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일부는 자가 호흡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위중하다며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환자들은 공통으로 발진과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 독성 쇼크 증후군과 가와사키병과 비슷한 증세를 보였고 일부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와사키병은 18살 이하에서 심장 이상 등을 초래하는 급성 열성 질환입니다. We have become aware in the last few days of reports of severe illness in children, which might be a Kawasaki-like disease. So we're not sure at the moment. It's really too early to say whether there is a link. But what I should say is our advice to parents is that this sort of disease is very, very rare. 영국 등의 보건당국은 염증성 증세가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면서도 또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을 열어둔 채 괴질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네, 이 같은 증상은 유럽에 이어서 미국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병원에서 코로나19 소아 환자 3명이 희귀한 염증성 질환 증세를 보여 치료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28일 보도했습니다. 생후 6개월에서 8살 사이인 환자 3명 중 1명은 위중한 상태고 1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나머지 1명은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환자는 영국과 이탈리아에서 보고된 유사 사례와 마찬가지로 가와사키병과 비슷한 증세를 보였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프랑스와 포르투갈 등 코로나19 직격탄에 맞았던 유럽 각국이 봉쇄 조치를 점차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유럽 증시도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보도에 이동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문 닫았던 프랑스 북부 도요타 자동차 공장이 자동차 생산을 재개했습니다. 코로나19로 16만여 명이 감염되고 2만 명 넘게 숨지는 등 피해가 큰 프랑스지만 이제 경제 활동을 재개할다라는 판단에 따라 다음 달 11일부터 전국 이동 제한령을 해제합니다. Il nous faut donc progressivement, prudemment, mais aussi résolument, procéder à un déconfinement aussi attendu que risqué et redouté. 시장과 쇼핑몰 등의 영업이 재개되지만 대중교통 승객과 운전자들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음식점과 주점, 카페 등은 여전히 영업이 금지됩니다. 역시 확진자 23만여 명에 2만 명 이상 숨지는 등 피해가 막심한 스페인도 다음 달 4일부터 전국 봉쇄령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며 6월 말까지는 완전히 해제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리스도 봉쇄 조치를 다음 달 4일부터 점진적으로 완화합니다. Από την επόμενη Δευτέρα, 4 Μαΐου, έρονται οι περιορισμοί στη μετακίνηση των πολιτών. Καταργούνται με άλλα λόγια η γραπτή άδεια και τα σχετικά SMS. 우선 4일부터 서점과 전자제품 매장, 미용실 등의 영업을 시작하고 11일에는 소매업소, 6월 1일에는 대형 쇼핑몰이 문을 엽니다. 포르투갈은 다음 달 2일까지 발령한 국가 비상사태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유럽 각국이 잇따라 코로나19 봉쇄 완화 조치를 발표하자 유럽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유럽 국가의 주가는 전날보다 1% 이상 올랐습니다.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탁 50 지수 역시 1.7% 상승 마감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네, 스마트폰은 이제 현대인의 필수품이죠. 터치 하나로 정보 습득은 물론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3명꼴로 중독에 가까운 정도로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생각연구소에는 스마트폰의 명과 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